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일요일마다 나오는 알렌서치 CBS 의뢰로 나오는 여론조사인데요. 자, 제가 보기엔 뭐 흔히 얘기한 대로 트리플 크라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한동훈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 보수가 일제히 결집하는 그러한 데이터라고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알렌서치 여론조사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관섭 정책실장, 이번에 이제 정책기획수석에서 정책실장으로 이제 승진이 된 분인데, 자, 이관섭 실장이 아침에 KBS 일요 진단에 나와서 중요한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관해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건전재정 문제라든가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그 다음에 이 과기 수석실 신설 이런 문제에 관해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요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 주간 동아에서 지금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야말로 이제 차기 대권 주자로 일컬어지는 이 한동훈 장관, 그 다음에 이재명이, 그 다음에 이낙연이, 그리고 또 원희룡, 이준석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신년 운세를 보도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뭐 그런 이제 운세를 보시는 이제 철학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휴먼 이 뭐라고 그러나요? 소스라고 하나요? 그런 이 철학자들을 통해서 들은 게 아니라 네이버에 나와 있는 신년 운세 이거를 찾아봤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요즘 뭐 AI가 유행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자료를 전부 다 모아서 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소개해드리면 감을 좀 잡을 것 같아요. 이 운세학적으로. 그런데 이번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철학자들이 보는 그런 운세와는 조금 다르다. 예, 기계가 정리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이 이거 영창 갈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낙연은 신당 창당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고 보이고요. 이준석이는 이대로 가면 이제 망하는 것 같이 보이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예, 이러한 해석이 되는 그런 이 운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요, 이 문재인 정권의 총리 3명, 저놈 이 사람들 좀 화끈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딱 뭉쳐가지고 이재명이 쫓아내는 것이 넘버원 프라이어리티 넘버원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 대한민국에서요, 이재명 영창에 집어넣는 것만큼 더 시급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금 자기네들의 이 사람들도 또 정치인이니까 어쩔 수 없겠죠.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지와 그리고 위상,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더 우선시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전직 문재인 정권 형편없는 실패한 정권이지만 그래도 명색이 총리라고 하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제2인자지 않습니까? 그 정도까지 앉았으면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어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길, 이거밖에 더 생각할 게 있나. 더 재지 말고, 답답해요. 우리가 성질이 좀 급해가지고, 화끈하게 딱 내일이라도 당장 만나가지고, 딱 이재명이 아웃시키자. 딱 총대 들면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있는지, 이 세 총리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국민의 명령이 두렵지 않냐?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의 뉴스를 이번 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CBS 노컷뉴스가 알렌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이걸 보면은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참 잘했다, 적합했다, 추대한 거, 여기에 대해서요, 이 찬성이 34.3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 국민의힘 층에서는 66.3이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60%, 66%니까 10명 중에 7명이 지지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원희룡이 9%, 그리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10%.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의 66%가 한동훈, 그리고 10%가 원희룡. 그러니까 6분의 1.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 다음에, 매우 이상한 게요. 김한길이가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5점이고 국민의힘 안에서는 3.1. 인용환이가 일반 국민은 5.1, 국민은 4. 그리고 김병준 일반 여론조사는 2.2고 국민의힘에서는 2.7인데요. 인용환 혁신위원장이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는 딱 이 원희룡 다음으로 3등을 받았다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정치 양상과 행태에 대해서요. 우리 국민들이 인용환 혁신위원장
생각, 4% 정도 생각한다는 건 그만큼 피로도가 높다.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긍정평가는 38.8. 그래서 지난주 대비 0.8 상승. 그리고 부정평가는 58.2. 그래서 지난주 대비 0.9 하락.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보면은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여기서요, 여러분들 말씀드린 좀 전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 38.8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38.1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제 같이 가는. 지금까지는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살짝 좀 높았었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치고 올라와요. 무려 3.5%포인트나 올라왔는데 지금 70대 이상과 60대 이상 보수층에서 지지율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이 한 장관을 중심으로 한 결속이 이번에 이제 제대로 표출이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은 45.7, 0.6 하락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은 38.1, 민주당 45.7, 그래서요, 한 8% 정도 차이로 민주당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이관섭 정책실장이 오늘 KBS 1TV에 이루어진다는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 우선요,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거기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하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이 쌍특검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흠집내기 의도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런 확고한 인식을 가지게 됐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요, 법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해서 정부로 넘어오게 되면 그때 입장을 잘 정리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때 가서 고민하겠다. 이 얘기는요, 결국은 이게 이제 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대통령한테 제2요구권을 건의하겠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년 총선용 쟁점 이슈로 삼고자 하는 그야말로 이 당리당략적 차원의 지금 이 특검 추진이다. 이 점에서 대통령실하고 우리 국민들,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언론, 대부분이 언론이죠. 좌파 빼놓고 이 걱정하는 바하고는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이관섭 정책실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안자부 출신이고, 그리고 이제 이 재정 문제도 굉장히 전문적으로 좀 이 시각을 갖고 있는 분인데요. 이 건전 재정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건전 재정? 아니, 돈을 풀어야 되잖아요. 총선이니까. 그러니까 총선 이퀄 돈 푸는 거. 그러면 건전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돈을 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세출을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줄이겠다는 거니까 총선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좀 어리석은 정책일 수 있다. 예,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나 지금 국가 부채가 천조에 달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야말로 미래를 위해서라도 절대적으로 유지해야 된다. 예. 그래서 건전 기조 재정을 유지하게 되면 굉장히 국민들이 좀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데 정부가 재정을 풀면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오르면 기업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그리고 민간 소비가 줄어들어서 결과론적으로 국민 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이런 악순환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그리고 총선 정국이지만은 일단 건전 재정에 우선 방점을 두겠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영국의 유력 경제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가 이 한국의 경제 성적표를 갖다가 OECD 35개 국가 중에서 2위로 평가했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께 이제 보도해드릴 바 있는데 작년에는요, 우리 한국이 똑같은 이코노미스트 평가에서 22위를 했는데 1년 만에 2위로 올랐었어요. 요거는 결국 뭐냐? 건전재정 정책의 기조를 윤석열 정부가 아주 잘 잡았다. 이런 평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긍정적인 이 평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가 말이죠. 이런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잖아요. 왜냐? 이재명은 무조건 돈 뿌려가지고 이 국가 재정이 바닥나더라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인간이에요. 이게 문재인하고 이제 사촌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딱 제3국 그러니까 이제 국가 부도 사태가 났던 이 중남미 국가들 이런 나라들하고 똑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재명의 눈에로 볼 때는 이거 이제 그동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우리 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정말 다른 세상에 사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이렇게 비판했잖아요. 요거를 제대로 이관섭 실장이 맞받아쳤습니다. 아니 어떤 분이 다른 세상에 살고 계시는지를 조금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다. 아주 열받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금년도 내년도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는 올해는 1.4% 그리고 내년에는 2.1에서 2.2% 수준으로 지표가 개선될 것이다. 예. 다만 물가가 오른 게 한 2% 정도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물가가 유지한 상태에서도 2% 성장을 느끼는 거, 이거는 하는 것은 2% 정도 이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물가 수준을 굉장히 높다고 느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3년차 내년도 민생정책 로드맵과 관련해서는요. 외국인 노동자 16만 5천 명으로 확대시키고 제품 용량 의무를 표시하고, 왜 그러냐면요. 이 제품 용량 의무를 표시하는, 이 제품 용량을 갖다가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이거를 왜 지금 고려하고 있느냐. 요즘요,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겠지만은 이제 슈링크플레이션 말이 있어요. 슈링크플레이션.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느끼시겠지만은 최근 물가가 올라가니까 용량을 줄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식당 가서 밥을 먹으려면 반찬도 줄고, 그리고 이 밥 사이즈도 줄고, 국물도 줄고 그랬잖아요. 이게 슈링크, 이제 오므라든다, 축소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요거에 관해서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는 거, 이거는 옳지 않지만은 소비자 기만 행위로 볼 수 있는 행태에 대해서는 제품 표지에다가 용량을 얼마나 줄였는지 표기하는 것을 의무적화시키는, 그래서 요거를 제품 용량 의무 표시를 시행했고, 소상공인 금융 지원 강화하고 수도권 광역 급행 절도 GTX ABC 노선을 연장한다. 그리고 수도권 출퇴근 광역버스, 2층 버스 전용차로, 그리고 증차하고 의대 정원 확대, 그리고 1호사고 형사상 책임 면책 수가 조정, 그 다음에 간병 산업화, 요런 지금 이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대통령도 주택 재개발하고 재건축, 요거를 갖다가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내놨잖아요. 그래서 요 재건축 재개발의 기준을 갖다가 지금까지 이제 위험성, 그렇죠. 이제 붕괴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 안전도 기준으로 했었는데 그 위험성보다는 이제는 노후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 대다수가 동의만 하면은 사업 승인 전까지 안전진단을 받으면 재건축 기간이 훨씬 더 짧아지지 않겠냐. 그러면서 안전진단 절차를 개편해서 재건축과 재개발에 따른 그런 이 기간을 갖다가 대거 단축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과기수석실에 관해서는요. 빠르면 연초에 출범할 수 있는데 새 과기수석은 국가과학기술 업무를 총괄하고 인공지능, 바이오, 양자역학과 같은 미래기술 전략 수립, 그리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예산 분배 및 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과 같은 업무를 맡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관섭 정책실장 오늘 발언 중에 하나는요, 이 특검법,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기본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고, 그 다음에 건전재정의 기조, 이건 뭐 대통령까지 나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예산 지나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 마찬가지, 이 재정, 세출 규모를 최대한으로, 그러니까 세출 예산의 증가폭을 갖다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딱 낮춘 것. 그래서 국가 재정을 갖다가 지금 이 문재인 정권에서 무려 440조나 늘려갖고 1000조가 넘는 국가 부채를 만들어냈잖아요. 딱 5년 만에. 그러니까 이 부채 증가의 규모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 때 역대 모든 정부가 늘렸던 부채보다도 더 많이 늘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능하고 무식하고 무책임한 이 국가 재정의 고갈 현상이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브레이크를 딱 걸어놨는데 5년 내내 이 브레이크를 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기조를 다시 한번 보여준 점이 상당히 의미롭고, 이런 점에서도 우리 국민들도 이 국가 이 건전 재정 기조에 좀 부합하는 그런 노력, 그리고 특히 기업들, 그런 차원에서의 기업 활동을 대대적으로 좀 해서, 결국 이게 이제 내내 80년대 레이거노믹스라고 하잖아요. 레이거노믹스가 뭡니까? 그 공급 경제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낮추면 이제 세입이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세입이 주는 게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세입이 늘어나. 왜? 이게 기업 활동이 왕성화되니까 세금을 낼 수 있는 소득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은 자꾸 늘어나는 거죠. 세율은 낮아들더라도. 그래서 이게 이제 선순환 기능을 한다 그랬는데요. 우리 현 정부도 이거하고 이제 사실상 기준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출은 줄이더라도 결국은 세입이 늘어날 수 있는 기반하는 것은 이 현 정부도 그 규제 개혁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법인세 인하 정책은 계속 갖고 있잖아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세입이 계속 늘어나다 보면 세출을 줄이는 그 비율, 퍼센티지가 줄어들 거 아니냐.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이 건전 재정, 균형 재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 재정적인 공간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참 굉장히 재미있는 뉴스인데요. 주간 동아에서 이거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년 운세죠. 뭐 내년이 이제 24년도 이제 불과 한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에서 잠룡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여권에서는 한동훈, 이준석, 원희룡, 그리고 야권에서는 이재명, 이낙연 이런 분들의 운세를 봤는데요. 요거는요, 이 사람이 본 게 아니라 네이버에 나와 있는 신년 운세. 그 네이버에 신년 운세를 검색하면 이게 잘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봐보십시오. 생년월일하고 성별 정도만 넣어놓으면 태어난 시간하고 그러면 총 운세, 그리고 애정 운세, 금전 운세, 직장 운세, 학업 성적 운세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데 이게 무료 서비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KB국민은행하고 신한은행 이 공식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운세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요거를 지금 쫙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는 자유로운 사고와 의지를 많이 속박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올해를 잘 다져놓으면 인생의 한 획을 긋는 좋은 기운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하고 있고, 이준석의 경우에는요, 새롭게 시도하기보다는 기존에 하던 일을 일정 범위에서 확장하거나 잘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너 신당 창당은 너는 망해, 이 얘기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낙연의 경우에는요,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 시도해볼 수 있는 것들은 가급적 많이 해보는 것이 득이 된다. 그러니까 창당하라, 이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우선요,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는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네이버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며 다양한 개성을 한꺼번에 나타낼 수 있는 시기다. 독선적인 면이 보일 수도 있고 자유로운 사고와 의지를 많이 속박하게 될 수 있다. 답답한 구속에 대한 반발심이 강하게 생겨나기도 한다. 성심을 다한다면 결국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크게 성장할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올해를 잘 다져놓으면 곧 인생의 한 획을 긋는 좋은 기운이 기다리고 있으니 기대도 졌다. 이거는요, 꼭 마치 사람이 말이죠. 현 국내 정세, 특히 이제 지금 여야 그야말로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직을 맡은 한동훈 장관을 딱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올해 잘 다져놓으면 좋은 기운이 기다린다. 그러니까 이제 대권으로 성공률을 갈 수 있다는 얘기고, 요거를 반대로 이게 만약에 올해 잘 다져놓는데 실패하면 어려울 수 있어, 이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뭡니까? 독선적인 면이 볼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독선적인 면. 이 독선적인 면이 굉장히 의미가 많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비대위는 출범했는데 지금 이제 변수는 뭐냐? 한동훈 장관의 정치 경험이 일천하다. 이건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공이 많을 수가 있어요. 사공이 많으면 좌우우면하다가 갈팡질팡하다가 그야말로 이 시행착오가 많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럴 때는 딱 결기를 내어가지고 약간의 독재성도 필요하다 이거죠. 결단의 순간이 많이 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독선적인 면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되지 않나.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의 경우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새롭게 시도하기보다 기존에 하고 있던 일들을 일정한 범위에서 확장하거나 잘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어지럽고,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확장하거나,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일을 일정 범위 안에서 잘 마무리하는 게 유리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일정 범위라는 게 더 넓히지 말라 이거예요. 어지럽고 무질서한 상황은 만들지 말고, 이게 이제 어지럽고 무질서한 상황이 뭐예요? 신당 창당이잖아요. 되도록 규칙적인 생활의 흐름을 이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여기서 되도록 규칙적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시스템 안에서 정상적인, 그렇죠? 상식적인 행동을 하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한 해를 알차게 잘 닦아나간다면 곧 더 큰 성공의 기회를 맞이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알차게 닦아나간다면 조건이잖아요. 조건. 가정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잘 닦아나가려고 하니까 지금 악수를 두고 있잖아요. 혹시라도 무엇인가를 크게 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가급적 융통성을 발휘해서 피해 가야 한다. 이 얘기가 뭡니까? 신당 창당할 국면으로 왔다. 이렇게 판단하더라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피해 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당하지 마.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네이버 지금 저도 방송 끝나고 나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 것도 한번 봐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원희룡 장관 이렇게 돼 있어요. 독특한 개성이 잘 드러나지 않겠지만 지혜롭고 차분한 장점 덕에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볼 수 있는 시기다. 한 번의 도약으로 큰 상승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마음속에 상상으로 그려왔던 일들을 현실에 반영시키게 될 것이다. 매우 강한 자신감이 생기게 될 텐데 때에 따라
거짓된 주변의 부추김에 자초될지 모르니 유의해라. 큰 운이 따르는 한 해가 될 것이니 이에 맞는 큰 준비를 하기 바란다. 이 얘기는요, 큰 운이 따른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꿈은 뭡니까? 지금 이제 원희룡 장관은 장관이 아니잖아요. 대통령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얘기는 일단 대통령을 하려면 당이 재권을 떠나면 정치판으로 돌아야 되잖아요. 요게 이제 큰 운이 따르는 해. 그러니까 개항을 나가면 이재명이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도망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재명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평안과 안정을 누리며 여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좋은 운의 흐름에 놓이게 될 것이다.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전까지 만끽하지 못했던 즐거움과 휴식의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될 것이다. 국립대학교 가서 휴식하면 되겠죠. 본인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단단히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단단히 노력하라. 예, 본인 스스로. 예, 그리고 너무 운의 흐름만 믿고 맡기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진솔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판단하는 습관을 배우게 될 것이고, 이는 사람을 보는 안목을 키우는 계기로 이어질 것이다. 여기서 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진솔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판단하는 습관을 배우게 되라. 이게 그러니까 거짓말 그만하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어디에도 대권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영창 간다고 나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본인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단단히 관리 위해 노력해야 된다. 영창 가니까 단단히 관리해야죠. 안 그러면 죽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낙연, 제가 마지막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따르고 넉넉하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보이게 된다. 많은 고민 상담이 들어오거나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 생각으로만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실현 중독이 강해질 것이고,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은 가급적 많이 해보는 것이 유리하다. 여기서요, 생각으로만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실현 중독, 이게 장당이라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낙연한테 그러잖아요. 헐라면 똑바로 빨리 결단력을 보여라. 너무 좌고우면하지 말고 우유부단하지 말라. 이낙연의 최대 맹점이다 단점이 그거예요.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는 한 저의 판단으로는 성공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사람들과 만남을 가졌을 때 소극적인 말투보다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어필하는 것이 득이 된다. 이목이 집중되거나 눈에 띄는 것으로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지금 이목이 집중되거나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신당 창당밖에 더 있어요. 이재명이가 못돼 먹고 이재명이가 사법 리스크가 워낙 크니까. 자, 그래서 이낙연은요, 반드시 이 네이버 이 운을 꼭 한번 체크해보고 본인 고쳐야 될 거 과감하게 고쳐라.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시청자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자, 저의 방송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